대형 트레이드였어요. 롯데와 두산의 트레이드. 정철원과 김민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꽤 충격이었어요. 진짜 깜짝. 설마 이 선수를 판다고? 과거 트레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차 지명급 선수들은 트레이드 과감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FA가 고액화 되다 보니까 트레이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롯데 팬들은 이번 트레이드 별로 반기는 것 같진 않던데요, 분위기가.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철을 이렇게 줘? 네. 근데 저는 이 트레이드가 이번에는 밸런스가 좀 맞다? 저는 이렇게 저도 밸런스는 맞다고 보여요. 그래요? 네, 밸런스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김민석 선수는 수비가 약하잖아요. 잠실 야구장에는 조금 안 맞는 유형이 아닌가. 정철원 선수가 제대로 터진다 하면 롯데의 분명히 전력 플러스는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월요일마다 만나는 류선규 단장의 색다른 야구 분석, 류 단장의 월요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류선규 단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유독 그 흰 가운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럴 리는 없는데.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정세영 기자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단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리미어 12 대만이 우승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예. 분위기가 매우 안 좋더라고요. 지금 뭐 어. 일본 대표팀 감독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 대표팀 감독은 또 뭐 투수 교체 잘못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이런 시인성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만에 지면서 우리가 조 2위가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본이 최강이었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계산법에 따르면 명예로운 죽음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는 우승팀만 이겼던 뛰었으니까. 팀이, 예. 이겼던 팀이 이제 결승 라운드에서 네. 좋은 활약을 보여서 우승을 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 야구는 만만하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요. 당장 세계 랭킹도 이제 엄청나게 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만 야구 밑으로 세계 랭킹이 떨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좀 견디기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긴 네, 있었겠죠. 뭐 네, 이제 네. 국제 대회 성적이 네. 저희가 암흑기일 네.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근래 프로야구가 다시 인기가 있으면서 2008년 이후에 돌이켜 보면 우리가 대만보다는 항상 위에 이제 좀 있었던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도야. 일본은 워낙 뭐 우리보다 야구 역사도 오래됐고 리그도 프로리그도 크고, 이제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수 아래로 봤는데 이제는 절대 한 수 아래로 볼 수 없는 상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대만과의 경기 저희가 초반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밑으로 안 보였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 그 수준급에서 한 끗 차이다. 각각 나라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도 이제 대만도 그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해외 리그에 이제 적극적으로 보내고, 우리가 이제 상대를 했던 선수들 중에 이제 미국 뭐 트리플 A나 더블 A 출신들이 우리하고 상대를 했을 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도 해외 리그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페널티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그건 그쪽 얘기고, 우리 리그는 지금 또 우리 리그에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만 야구가 뭐 이렇게 마이너 리그를 긁어 모았을 때 앞으로 이제 아시안 그 올림픽 예선이나 이런 데 이제 맞닥뜨릴 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다, 100% 장담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번 프리미어 12를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국제 경쟁력 올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서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시즌이 끝나도 여전히 바쁜 두 분과 함께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구 기자들이 정리해주는 그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한 주간 이슈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지난 22일에 무려 4건의 뭐 이적 혹은 계약 이슈가 터져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도 엄청나게 바빴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먼저 22일 날 트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철원, 두산의 정철원, 전민재가 롯데로 가고, 롯데에서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이 이제 두산 유니폼을 입는, 어떻게 보면 신인왕까지 포함되어 있고 주전 전력급 외야수가 2명이나 포함된
대형 트레이드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22일 날 노경원 선수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2+1년에 20억 원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네. 결국 25억에 잔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잔류를 하고 나서 뭐 노경원 선수 계약을 좀 빨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노경원 선수는 뭐 잔류가 기정사실화돼 있었고 네. 단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와이스 선수 계약도 22일 날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내일 드디어 MVP 신인왕 투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는 일단 한국 야구 기자회 소속 33개사와 그다음에 지역지 기자들에게 투표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투표권이 130명 전후인 거예요. 네. 134명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이제 기자들 기명으로 투표를 한 상황이고 그 결과가 정규리그 끝난 뒤 했고 결과가 이제 내일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좀 바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시상식이 롯데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이제 열리는데 제가 신인왕을 발표해요. 역대 한국 야구 기자회 회장이 신인왕을 담당을 네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머리도 좀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빠말하셨네. 네, 면도도 좀 아, 하고 그것 때문에 했어요? 예, 화장도 좀 화장에도 좀 지금 화장품도 좀 바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안 바르는데 네, 다만 이제 목소리가 네. 제가 좀 그 얼마 전에 기자단 야구 대회가 잠실에서 있었는데 너무 소리를 지른 바람에 목소리가 좀 갔는데 내일 제가 그 2시 한 반쯤에 단상 위에 올라서 요 하는 모습. 그 자료화면 캡처해서 나중에. 네. 네. 제가 사실 키가 크지가 않아서 네. 그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 앞에 그 타이틀 홀더들 발표가 하거든요. 시상을 해요.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다 키가 크잖아요. 마이크가 스탠딩 마이크인데 이렇게 올라와 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김태균은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선수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서 말하는 거니까 저는 앞에 앞서서. 선수들 막 네. 홍창기 이런 선수들 앞에서 하고 나면 이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간 고민을 했죠. 지난 2년간 이걸 내려야 되냐. 근데 아. 내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네. 사진을 보면 꽃하고 마이크에 걸린 꽃하고 제 얼굴하고 겹쳐서 있는 이런 장면도 있었던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 미리 마이크 낮춰달라. 딱 조정 좀 해달라. 네.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비밀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일 뭐 그런 게 있고 아무래도 근데 중계는 아마 케이블 3사에서 다 하지 않을까요? 아, 케이블? 케이블에서는 공중파는 스포츠 얼마 채널에서. 전부터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공중파에서 네. 것 같은데. MBC에서 하고 그러니까. 막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중계를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에서만 중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관중 시대인데 지상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낮 이제 시간이니까 그런 거야. 평일 낮 시간. 2시라서 네. 예전에는 5시에 맞춰서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MVP 신인왕은 과연 이제 메이저리그처럼 만장일치가 좀 나올 것인가? 특히 김도영 선수 만장일치 가능성이 나올 것인가? 이게 좀 이슈인데 결과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요? 하고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김도영 선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시상식이 지금 있거든요. 거의 다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휩쓸어가고 있는데 MVP로 이렇게 또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MVP를 타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관건은 이제 경쟁 상대죠. 네. 예를 들면 레이에스 선수, 롯데 레이에스 선수 한국 야구 이제 한 시즌 최다 최다 안타. 안타 기록도 네. 세웠고 투수의 하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을 세웠으니까. 근데 지역 언론 표가 있잖아요. 네, 그게 변수예요. 네. 지역 지역 언론사 언론은 33개 언론사는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지역 언론사에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잘하는 선수에게 표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좀 투표 수가 좀 달라요. 광주나 전남 쪽은 언론사가 꽤 많아요. 그리고 야구장 출입하는 언론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경남은 또 2표밖에 지우고 없고. 투표해야지 그거. 뭐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투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명으로 바꾸되 외부 공개는 하지 말자. 대신에 장난스러운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난스러운 투표 있었구나. 엄청 많았어요. 정세영 쓰고 막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유선규 막 그거 이렇게. 말고 그게 전혀 신인왕 후보가 아닌데 네. 근데 이름이 후보에 올랐다고 그 선수를 찍는 게 있어요. 진짜 무지성 투표예요. 아이 그 나이든 아저씨들이 진짜. 아니, 나이든이라고 또
특정하지. 근데 그런 투표가 많아서 이번에는 투표 결과를 우리 내부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표를 찍었는지 이제 내부 기자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난스럽게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그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세영 기자가 가져온 이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류 단장의 야구 진단까지 스토브리그 이야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펼쳐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거 진짜 대형 트레이드였어요. 롯데와 두산의 트레이드. 정철원과 김민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꽤 충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22일 날 발표가 됐는데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기자들 반응은 진짜 깜짝. 이게 가능하다고? 왜냐면 신인왕 카드 그것도 불펜 카드를 가 이제 트레이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불펜은 지금 구하기 너무 어렵고 모든 구단들이 불펜 보강에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신인왕 불펜 투수를 내줬다고 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놀랄만한 트레이드였다. 그리고 뭐 롯데도 카드 자체를 주전급 외야 2명을 내준 셈이거든요. 네.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카드가 맞춰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롯데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트레이드가 최근에 성사된 게 그러니까 최근에 딱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정규 시즌 종료부터 네. 두산의 이제 와일드 카드 종료 시점부터 롯데가 계속해서 추파를 던집니다. 정철은 주세요. 정철은 주세요. 그러면서 두산 쪽에서 그러면 누구 줄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카드를 계속 얹고 얹히다가 결과적으로 2대3 트레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근데 롯데에서 김민석을 내준 거는 진짜 좀 의외긴 했어요. 그만큼 뭐 외야에 대해서는 여유 자원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무에서 조세진 선수라고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네. 현재도 롯데가 외야는 꽉 차 있잖아요. 레이스하고 황성빈하고 그다음에 뭐 전주는 주로 지명타자고 네, 그렇죠. 그다음 한 선수가 누구죠? 윤동희. 예,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김민석이나 추재현은 조금 여유 전력이라고 보고 이제 여유 전력을 주고 이제 불펜 투수 보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롯데 입장을 들어봤을 때 롯데에서는 정말 우리 팀에 너무나 필요한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불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올해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확 꼬그라졌던 그렇죠. 시점 보면 불펜 투수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믿었던 선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사실 김원중 선수도 얼마 전에 계약을 했지만 올해 도미네이트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펜에 대한 이런 이제 궁금증이 목마름 갈증이 있어서 과감하게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롯데 이제 박준혁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드 자체가 이제 정철원 선수에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절대 아니다. 우린 전민재도 원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왜냐면 전민재 선수가 최근 올해 100경기를 딱 채웠거든요. 이게 20대 초반의 선수가 100경기 경험을 이렇게 쌓은 케이스가 많지 않다. 우리가 지금 내야도 많이 헐거워진 상황에서 네. 전민재가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전민재 선수 얘기 좀 꼭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 트레이드를 두고 정철은뿐만 아니라 전민재 선수도 주목해야 된다는 게 롯데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트레이드가 지금 아직 FA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머지 FA 남은 선수 11명인가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불펜 투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선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롯데는 일단 추가 외부 보강은 뭐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C급 그러니까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는 FA 중에서 싼 값에 잡을 수 있는 투수가 있다면 우리가 혹시나 한번 덤벼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롯데로서는 사실상 저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번에 이 트레이드가 저는 상당히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많은 구단들이 지금 트레이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11월, 12월은 트레이드가 많이 적은데 이번에는 저도 개인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에 모든 단장님들이 좀 관심 있고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맞춰본다 그랬거든요. 물론 트레이드라는 게 뭐 이렇게 맞춰본다 해서 바로 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수십 차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번 움직임만큼은 보면서 여기도 트레이드했네 또 앞서 오원석 김민선 선수 트레이드했네 네. 야 이 구단들이 지금
많이 트레이드로 분위기를 이렇게 읽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단장들이 저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FA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만약에 뭐 많이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 FA 선수들은 남아있는 선수들은 진짜 미아가 될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상당히 예. 높다고 저는. 아니 근데 이번 트레이드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도 안 돌았었어요? 네, 그렇죠. 오. 뭐 제가 아는 거는 없었습니다. 이야, 예, 예. 정수영 기자가 모를 정도면 근데 아닙니다. 오원석, 김민도 소문이 안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설마, 그러니까 네. 이번 트레이드를 보면 설마 이 선수를 판다고 하는 트레이드가 상당히 네. 좀 많이 있었고 그때 단장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죠. 뭐 젊은 선수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오원석, 김민도 그렇고 지금 김민석하고 정철원도 그렇고 과거 트레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맞아요. 예, 이런 그 젊은 선수들 특히 1차 지명급 선수들은 트레이드 과감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FA가 고액화 되다 보니까 구단들이 트레이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팬들은 이번 트레이드 별로 반기는 것 같진 않던데요, 분위기가? 근데 또 두산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철을 이렇게 줘?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트레이드가 이번에는 그렇게 밸런스가 좀 맞다? 저는 이렇게 오.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밸런스는 맞다고 보여요. 그래요? 네, 밸런스는 맞는데 그러니까 둘 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네. 위해서는 이 정도 출혈을 감수를 해야지 트레이드가 되지. 내가 좀 욕심을 부린다고 그러면 절대 트레이드가 성사가 안 되는데 둘 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여론을 감수하고 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트레이드 뭐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이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게 뭐 그래도 굳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팀이 있다면 어딜까요? 만약에 이 정철원 선수가 제대로 터진다. 진짜 네. 만약에 그 신인왕 받았을 때 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하면 롯데에 분명히 전력 플러스는 될 것 같거든요. 네. 당장 드러나는 거는 그럴 것 같고. 근데 이 두산 입장에서도 두산은 이번 트레이드의 핵심적인 기치가 2, 3년 뒤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수빈 선수나 이 외야진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점,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승엽 감독이 어떻게 이 두 선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선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저는 또 괜찮은 미래 전력, 미래로 봤을 때는 또 때는. 괜찮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어느 한쪽에 딱 무게 중심을 두기는 좀 어려운 트레이드가 아닐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롯데 같은 경우, 두산 같은 경우에 전민재 선수를 내준 이유도 사실 내야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한 7명, 8명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사실상 안 쓰는 카드 셈 치고 줬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주고 진짜 3명의 선수를 데려왔고 뭐 최우인 선수는 조금 이제 레벨이 떨어진다 치더라도 2명의 외야 자원 다른 구단에서도 상당히 탐냈던 자원이에요. 사실 김민석 선수는 아예 안 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추지현 선수는 어느 정도 다 타 구단에서도 좀 관심이 있었던 자원인데 이 두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저는 자 둘이 뭐 우열을 가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 단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밸런스는 맞는데 네.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뭐 김재환이나 이제 정수빈 이후를 바라보고 김민석하고 추재현을 영입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김민석 선수는 수비가 약하잖아요. 수비가 약해서 잠실 야구장에는 조금 안 맞는 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지명타자 롤로 보나? 뭐 이런 생각은 들고. 코너 야수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코너 야수 봐도 되지 않습니까? 코너 야수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좀 약한 편이라서 잠실 야구장 같은 그 넓은 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타격 원툴로 보고 했나? 그러니까 타격은 좋아요. 타격 좋죠. 네, 이 선수 타격은 좋은데. 맞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을 바꾸면 또 모르니까 정철원이나 이제 김민석이나 올해가 조금 정체된 상황이었잖아요. 주춤했죠. 네, 네. 근데 팀을 바꾸면 예전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정수빈 두산하면 정수빈의 아이돌, 두산의 아이돌 네. 정수빈.
이제 김민석 선수가 약간 그런 또 귀염귀염하게 생겼잖아요. 롤 모델이 정수빈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두산의 마케팅도 약간 그런 전혀- 쪽으로 흐르지 근데 않을까. 정수빈하고 유형이 다른데? 작고 김민석은. 크고, 예, 아, 그러니까 인사이드. 플레이 스타일이 예, 전혀 다르죠. 예, 예. 근데 이제 외모적인 면에서 약간 여성들의 이제 예. 좋아할 수 있는 이 외모 이런 거를 이제 흐름이 이제 좀 바뀌어줄 수 있다는 점도 두산이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카드. 이 이런 잠실 효과를. 제니가 되겠죠 이제. 예. 네. 아, 전 좀 아깝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민석 선수가. 예, 좀 더 롯데에서 예, 뭔가 게임 체인저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올해는 많이 롯데에서 잘 안 썼잖아요. 작년에 이제 올스타전에서 막 작년에는 백안타에서 치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감독 바뀌면서 네. 좀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체된 분위기. 예. 근데 또 진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팀만 바꿔서 거기서 또 롱런하면 그렇죠. 구단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뭐 정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트레이드 말고도 분명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계속 구단끼리 뭔가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몇 건이 더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최근 2000년부터 보니까 트레이드가 확실히 11월, 12월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 3년간도 뭐 작년에는 한 건 정도 있었고, 근데 롯데가 계속 있더라고요. 최근 5년 상간에 그 롯데가 계속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롯데는 뭐라도 지금 해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